네,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은 첫 번째는 화폐를 발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폐라고 하면 지폐와 동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폐는 4종류, 동전은 6개 종류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폐는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동전은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폐는 발행, 환수, 폐기, 교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화폐 발행은 예컨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이 창구로부터 나가서 실제 금융기관이나 민간이 활용할 수 있으면 이때가 바로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돌고 있는 화폐가 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에 다시 들어온다. 그럼 이게 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환수된 그 화폐 중에서 깨끗한 것은 다시 쓸 수 있지만 너무 더러워지거나 파손된 것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골라내어서 없애는데 이걸 우리가 폐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 중에서 오염이나 훼손이 돼가지고 쓸 수 없다. 이러면 교환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 새 화폐로. 그래서 새로운 화폐로 이렇게 헌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교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석이나 설날 전에 그 신권을 많이 좀 쓰려고 생각을 할 텐데 보통 요즘은 은행에 가서 신권을 교환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권 발행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까운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역 본부에 가셔가지고 신권 교환을 요청해주면 신권으로 바꿔줍니다. 아무런 수수료나 그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권을 바꿔드리니까 꼭 은행에서만 하지 마시고 한국은행 방문하시면 훨씬 편하게 신권을 교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좋은 꿀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입니다. 사실은 한국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또 설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을 조금 더 정의를 내리자면 화폐 또는 돈에 독점적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는 이거를 발권력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이러한 발권력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을 해서 돈의 양이나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을 우리는 통화시장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시장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들이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에서의 기준이 되는 그 금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대출, 즉 이거는 특히 최종 대부자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신용정책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수단이 필요한 것인데 그 수단에는 공개시장 운영, 여소신제도,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제도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공개시장 운영은 예전에는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말로 많이 쓴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조작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 운영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조작이라는 표현이 머니플레이션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표현 대신에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그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그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가지고 그 기관들의 자금 사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제가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적 완화인 것인데요. 바로 이 공개시장 운영이 바로 이 양적 완화 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평상시에 금융기관에 일시 부족해지면 그 대출을 좀 해주거나 또는 그 여유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요. 또 필요할 때는 금융기관 등의 긴급자금을 대출을 해줌으로써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종 대우자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미국의 최종 대부자 기능이 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그 MBS 같은 그런 자산에다가 대출인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자산이 부실해지니까 예금이 한꺼번에 인출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인 것인데요. 만약 자산이 건전을 하다고 생각하면 실은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이 부족을 하더라도 그런 얼마든지 중앙은행에서 차입이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금 인출과의 시차에서 충분히 중앙은행이 대비를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의 그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최종 대부자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은 예금이 들어오면 그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치를 해야 되는 비율을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그 돈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급준비율에 대한 이 수단은 그렇게 아주 빈번히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 또는 금융 안정을 해야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안정,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금융 안정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이 금융 안정 보고서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예시로 들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안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도 이제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시에 굉장히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1년 개정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바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긴급 자금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이제 검사를 요청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단독으로 현재 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또 은행의 은행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씩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기 나오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의 은행이라는 역할에 대한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국은행은 예금도 받아주기도 하고 또 대출도 해주는 이런 기능을 우리는 은행의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민간이나 기업이 아니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즉 여기서 예금은 당자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자 예금을 말합니다. 이 당자 예금은 곧 지준 예치금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금을 받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개인이
은행의 요금 예금을 개설을 해서 자금을 입출금한 것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고객은 은행이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재할인 또는 담보대출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바로 최종 대부자 기능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한국은행이 예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금은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객들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급준비금이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금융기관들은 상호간에 결제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결제에 필요한 그 자금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자금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금융기관의 예금은 바로 번호통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조절하는 대상으로서의 자금입니다. 따라서 번호통화라는 이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맡긴 당좌 예금은 그래서 매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의 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을 이렇게 대신 받아줍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의 돈을 대신 수납을 해주죠. 이걸 국고금 수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그 재정을 쓰는 과정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또 정부에 대출도 해주는 빌려주기도 하는 그런 정부의 은행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정부에 하는 일시 차입금이 지금 금년 중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정부의 그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 일시 차입금이 많이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정부의 하는 일시 차입금 증가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데 한국은행은 바로 이 정부의 국채 발행 업무를 또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그 채권에 관련해서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과 정부의 국채 발행을 저희가 직접 그 발행 대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그 지급결제 관리와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현금 외에 또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금융기관들끼리 또 그 대금을 주거나 받는 그런 절차가 또 수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금융기관 스스로도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거나 또 운영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도 또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게 돼 있죠. 바로 이러한 경우에 그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그 당좌 예금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기관 간 자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금융망, 저희는 BOKY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개설되어 있는 당좌 예금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가에서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은 그걸 통해서 금융기관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결제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이 지급결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가 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항상 지급결제 시스템을 모니터링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 해당 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해서 개선을 공고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또한 하나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외환관리 업무입니다.
환율이 지나치게 쏠림 현상으로 급격하게 변동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미세 조정, 즉 그 스무팅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수행을 합니다.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하거나 즉 워낙 너무 약세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그 달러를 매도하는 개입, 또 반대로 너무 환율이 급락해서 원화가 강세인 경우에는 또 저희가 그 달러를 매입하는 이런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러한 급격한 그 환율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외환 관리의 업무인데, 이 환율은 꼭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외평기금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심사 및 검사 업무를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에는 외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외국 중앙은행들과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필요한 그 달러를 조달을 하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이 그 미 연준과 300억 불의 통화 수합을 맺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팬데믹 때도 상당히 그 외환 시장이 좀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은행이 미 연준하고 2008년의 규모의 2배가 되는 600억 불의 규모의 통화 수합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수합은 지금 그 환율 안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액이 그 국가 비상금으로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그런 외국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게 여기에 의존하게 되면 수익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운영하는 것은 주로 예치금, 그다음에 주요국들의 국제 투자, 그다음에 정부 기관채, 회사채,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증권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이런 식으로 다변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그 조사, 연구 및 통계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시정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조사, 연구와 통계가 수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뿐만 아니라 이 국내외 경제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 또 수립이 되려면 당연히 경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는 그 주요 통계들을 보면 통화금융 통계라든지 국민계정, 국제수지표, 그다음에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 분석,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주요 통계들을 작성, 발표하고 있는데, 이 이외의 주요 통계들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는 크게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또 아시아개발은행 등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들과 금융거래도 하면서 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97년 우리 외환위기 때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우리에게 혹독한 대가를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지만, 어쨌든 국제금융기구,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주요 국제기구의
어떤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뭐 BIS, 미국 중앙은행 이런 여타 나라들과의 어떤 그 협력도 현재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